파트 6. 성공한 영업인들의 노하우를 배우라. 우리는 귀를 활짝 열고 이 대표의 말을 들었다. 우리 모두는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담에는 비슷비슷하게 들려도 실전에 유용하게 새벽을 써먹을 수 있는 비법이 하나쯤은 마치 누군가가 땅속에 묻어놓은 보물처럼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2010년 3월 9일 화요일. 마귀 할멈처럼 극성을 부리던 추위도 이제 서서히 물러갈 준비를 하는 것 같다. 오후에는 제법 날이 따뜻하다. 성의 누나 놀이공원으로 범나들이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아직은 놀러 가자는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는다. 준석 형님과 연인관계는 아닌 것 같지만 서로에게 아주 관심이 없지만은 않는 듯하다. 준석 형님과 연인관계는 아닌 것 같지만 서로에게 아주 관심이 없지만은 않는 듯하다. 그 흔한 삼각관계에 나도 휘말릴 것인가. 모임이 끝나면 이 어시한 관계도 끝이 날까 잘 모르겠다. 나는 2월 12일 오후 2시에 스터디 모임 장소인 토주 강남점으로 갔다. 안녕하세요, 준식 형님. 오랜만이에요. 나는 꾸벅 준석 형님에게 인사를 하고 성의 누나를 쳐다보았다. 기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아직 오지 않는 모양이었다. 안녕, 성의 누나. 누나 갈수록 예뻐지는 것 같다. 대체 비결이 뭐예요? 뭐야? 나는 웃으면서 농담을 던졌다. 성의 누나가 활짝 웃으며 말을 받았다. 농담인 거 알지만 기분은 좋은데? 농담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그렇지 형님? 뭐 그런 것 같대. 준석 형님도 맞장구 쳐주었다. 두 사람 오늘 왜 이래?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어? 저녁이야 술이야? 둘 다요. 나는 냉큼 대답하고 성의 누나가 그룹 세일즈를 통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매출을 올리는 장면을 보고 놀란 이야기를 준석 형님에게 주줄주줄 늘어놓았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마사지 기계와 화장품을 600만원어치. 그 짧은 시간에 마사지 기계와 화장품을 600만원이 넘게 팔았다니까요. 저도 기회를 만들어 누나처럼 그룹 세일즈를 해보고 싶어요. 말이 되는 소리 해라. 성희 씨는 업종이 화장품이니까 가능한 거야. 자동차는 안 돼. 업종이 화장품이니까 가능해. 자동차는 안 돼. 준석이 형님이 콧방귀를 뀌었다. 왜죠? 왜 자동차는 안 되는 거죠? 자동차 수십 대를 갖다 놓고 그룹 세일즈를 진행할 만한 장소가 어딨어? 사람들은 참석해야 하는데 어디서 하냐고. 그거야 나는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다. 준석이 형님이 정확하게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하지만 고맙기보다는 성의 누나가 지켜보는 앞에서 나를 면박주는 준석이 형님이 얄미웠다. 그때 마침 김기현이 부스 안으로 들어섰다. 모두들 제 말 좀 들어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기현이 숨을 헛뜨기며 말했다. 뭐야, 늦으면 그냥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앉아. 괜한 소리 하지 말고. 준석님이 따끔하게 일침을 놓았다. 준석님이 따끔하게 일침을. 괜한 소리 아니에요. 진짜 기막힌 아이디어라니까요. 하지만 기현이는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대꾸했다. 애들이 오늘따라 쌍으로 왜 이래? 시간 없어. 3시간 빌렸단 말이야. 준석님이 다 못 참겠다는 듯 짜증을 냈다. 선배 이왕 늦은 거 기막힌 아이디어가 뭔지나 들어보고 시작하세요. 성희 누나가 웃으며 기현이 편을 들어주었다. 그러자 준석님도 어쩌지 못하고 슬쩍 꼬리를 내렸다. 그럼 말해봐. 대신 짧게.
알았어요. 짧게 할게요. 제 생각은 우리들끼리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성공한 영업인들을 찾아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들의 노하우를 들으면 어떨까요? 줄여서 말하면 성령인 해보자는 거죠. 성공한 영업인들, 성령이라 그 좋은 생각인데 난 찬성, 나는 오른쪽 번쩍 지켜들고 말했다. 준석님도 성현 누나도 괜찮다는 판단이 들었지. 고개 끄덕였다. 그래도 누굴 만날지 정했어? 준석이는 물었다. 거기까지는 아직 진도가 뭐야? 신문이나 방송에서 누군가를 보고 한 생각이 아니었어? 그게 말입니다. 강남역에 내리는 순간 갑자기 떠올랐다니까요. 마치 운명처럼요. 늦어서 미안하니까 핑계거리 찾다 떠오르는 건 아니고 그건 절대 아니에요. 기운이 억울하다는 듯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쳤다. 알았으니까 시원은 그만해. 준석이 형님이 차갑게 말했다. 우리 신고수 회장님을 찾아가서 부탁해보면 어떨까? 순간 성희 누나의 입에서 나온 맑은 목소리가 모두 귀를 즐겼겠다.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나는 서슴없이 대답했다. 맞아요. 우리 든든한 후원자 회장님이 있었지. 경희도 만족하는 얼굴이었다. 준석 형님 역시 성희 누나의 말에 찬성했다. 좋아. 그럼 말 나온 김에 김 회장님한테 전화부터 하고 오늘 스터디 끝나면 가볼까? 그래요. 오케이. 준석 형님은 곧바로 신고수 회장에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다. 5시에 잠깐 시간 내줄 수 있다고 하니 서둘러 스터디 마치고 이동하자. 모두 괜찮지? 당근이죠? 우리 준석 형님 말대로 서둘러 공부를 마친 후 전철을 타고 강남으로 영업인 협회로 이동했다. 타고 강동구에 있는 영업인 협회로 이동했다. 어서 들어오세요. 승복수 회장은 늘 그랬는 것처럼 활짝 웃는 얼굴로 우리를 맞았다. 신구수 회장은 늘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회장님께 도움을 청하러 왔습니다. 준석이는 그대로 나서 말했다. 자로 있어요. 오늘 무슨 도움이 필요한가요? 성공한 영업인들을 찾아가 그들의 노하우를 배워보고 싶은데요. 혹시 저희들에게 추천해 주실 만한 분 계신가요? 그거 좋은 아이디어군요. 신구수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누군가 떠오른 듯 했다. 오늘 멘트의 핵심은 개입 질문. 대해서 공부했다고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분을 소개시켜드리죠. 그 부분에 대한 노하우를 배울 수 있는 분을 소개시켜드리죠. 신구수 회장이 명함책에서 명함 하나를 꺼내 준석형에게 건네주었다. 나는 목을 길게 빼고 명함을 쳐다보았다. 회사 이름과 함께 이정우 대표 글자에 눈이 들어왔다. 수원에서 제법 큰 규모의 영업조직을 갖추고 건강식품, 바로 현미, 버섯 판매하시는 분이에요. 10년 전에 알게 된 분인데 저에게 영업을 배우셨지만 제가 형님으로 모시고 있죠.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좋으신 분이에요. 제가 다음 강의 마치고 형님에게 전화를 해 놓을 테니 내일쯤 연락해서 약속 잡고 가십시오.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회장님. 오늘 이분과 해치고 신고수 회장님과 인사를 나눈 후 협회를 나왔다. 저녁 먹을 때까지 때가 된 것 같은데 어디 가서 식사 겸 술 한잔 어때요? 모두를 둘러보며 말했다. 그래, 오늘은 내가 쏠 테니 한잔해. 다른 분들도 괜찮죠? 성현으로가 말했다. 그러지 뭐, 준석이 못 이기는 척 말했다. 그러나 솔직히 속마음은 띠뜻이 깊었으리라는 것을 알고 안다. 반면에 기현이의 반응은 너무나 솔직했다. 야호! 어제 꿈에 돼지가 왔다 갔다 하더니만 완전 땡잡았네. 우리 맛있는 거 먹어요.
기현이는 하늘로 날아올 같이 펄쩍 뛰었다. 올해 23, 강철도 씹어먹을 나이였다.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휴학계를 내고 군에 입대한 기현이는 작년에 제대했지만 아직도 복학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제대 후 일정 기간 안에 복학하지 않으면 재적 처리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차마 기현이에게 그 부분을 물어볼 수는 없었다. 네일아트 영업 1년에 3살 어린 동생과 자신이 대학을 마칠 때까지 필요한 등록금과 용돈을 벌겠다는 것이 기현이의 목표였다. 나이는 어리지만 용기 있고 기특한 친구였다. 우리는 그날 기현이가 꿈에서 본 돼지를 안주로 술을 마시며 마음속으로 말들을 꺼냈다. 준석이도 보망이 되고 싶어 하는 이유와 속마음으로 솔직히 털어놓았다. 고등학교 다닐 때 껄렁패들과 어울러 주먹질 꽤나 하고 다녔는데 2학년 가을 택시 운전을 하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돌아가셨다고 했다. 누군가 느닷없이 중앙선을 침범했다가 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 침범을 했다거나 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 아버지는 술을 한 방울도 입에 대지 않으셨거든. 답답할 정도로 근면성실한 분이었거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 일방적인 과실로 처리되어 보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어. 회사에서 퇴직금과 1호금조로 몇 푼 안 준 게 다했지. 그것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몸져두는 어머니 병원비로 다 들어갔고 정신이 바짝 들르군 곧바로 고등학교 중퇴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지. 어머니로 부양할 사람은 오직 나밖에 없으니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쌀거래처 영업, 술거래처 영업, 길거리 노점상 등등 안 해본 적이 없다. 준석이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생활은 차츰 나아졌어. 그러자 대학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 그래서 검정고시를 거쳐 모 야간대학 경영과의 대학에 7년 만에 졸업했지. 그리고 시작한 게 보험 영업이야. 얘들아, 나 성공해야 해. 성공해서 마흔에 홀로 되신 어머님 잘 모셔야 해. 준석이 형이 울먹이며 말했다. 모두들 숙연한 표정으로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았다. 문득 성의 누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궁금했다. 하지만 성의 누나는 과거의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틀 후 준석이 형님이 내게 전화를 걸었다. 신고수 회장님이 소개해준 이정우 대표님과 약속 잡았어. 이번 주 일요일밖에 시간이 없다고 하셔서 일요일 오후 3시에 이 대표님 사무실 내 만나기로 했는데 괜찮지? 그럼요, 그날 뵐게요. 나는 공손히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준석이 형님은 성의 누나에게 전화를 걸 것이다. 모임의 회장이니까. 부러웠다. 그리고 일요일 오후 평상시보다 한참 늦게 일어난 나는 아점을 먹자마자 부랴부랴 차를 몰고 수원으로 향했다. 이 대표님 대표 사무실에 도착하니 2시 50분. 약속 시간 늦지 않아서 다행이었다. 나는 사무실 문 앞에 서서 노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성희 누나, 준석이 형님, 기현이 벌써 와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최고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나는 명함을 꺼내 이 대표로 보이는 분에게 내밀었다. 반갑습니다. 이정우입니다. 이 대표도 명함을 꺼내 나에게 전했다. 우리는 명함을 주고받고 악수를 나누었다. 이거 막상 여러분들을 보니 부담되네요.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저희가 보내드린 질문지를 보셨죠? 준석님이 물었다. 봤습니다. 알고 싶은 게 많으시더군요. 아,
이런 죄송합니다. 저희 딴에는 농담입니다. 미리 설문지를 받아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미리 설문지를 받아서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어쨌든 여기서 이러지 말고 회의실로 들어갑시다. 이정 대표가 우리를 회의실로 안내하고 직접 커피를 타주었다. 그리고 우리는 둘러보고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한국영업인협회 수강생이라고 하시니 멘토 포지셔닝이라는 영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멘토 포지셔닝 영어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문가가 되기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귀를 활짝 열고 이 대표 말을 들었다. 우리 모두는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담에는 비슷비슷하게 들려 실전에서는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비법이 하나쯤은 마치 누군가가 땅속에 묻어놓은 보물처럼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초조했다. 경험담만 듣고 끝나는 것은 아닌가 싶었다는 것이다. 나는 이 대표님이 잠시 쉬었다 하자며 찻잔을 들었을 때 다급히 말했다. 저기요 대표님, 심고수 회장께서 이 대표님에게 질문에 대한 노하우를 꼭 듣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대표가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보았다. 이름이 최고라고 했나요? 네,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성격 참 급하시군. 그렇지 않아도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이 대표님이 껄껄 웃으면서 말했다. 고객에게 질문하는 것은 영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지요. 특히 개입 질문은 질문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영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 순간 잠시 수그러들은 모든 눈빛이 다시 초롱초롱 빛났다. 희면수식, 고객의 발등에 불을 떨어뜨리라. 우리의 주인공 최고와 월천의 모임에 가입한 후부터 회원들과 함께 차근차근 영업 비법을 익혀나가고 있군요. 더군다나 새롭게 시작되는 사랑으로 지나간 아픈 사랑을 치유하고 있으니 일석이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더군다나 새롭게 시작되는 사랑으로 지나간 아픈 사랑을 치유하고 있으니 일석이조. 이번에 최고가 배운 것은 질문입니다. 최고가 배운 것은 질문입니다. 회원들이 찾아가 만난 이정우 대표는 특히 개입 질문을 강조했다. 그럼 먼저 세일 현장에 사용되는 질문의 종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영업 관련 책을 보거나 세미나에 참석해 강의를 들어보면 영업 현장에 활용되는 질문을 그 형태로 따라 개방형 질문, 폐쇄형 질문, 선택 강요형 질문 등으로 다양하게 나누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실제로 영업에 도움이 될까요? 물론 개방형 질문, 폐쇄형 질문, 선택 강요형 폐쇄형 질문, 선택 강요형 질문이 갖는 기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매끄럽게 대화의 주도에 나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을 통해 얻어지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질문을 통해 얻어지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효과적인 질문, 즉 고객이 참여하고 개입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질문을 개입질문, GPS, 이름을 지었다. GPS, 퀘스천.
효과적인 질문, 즉 고객이 참여하고 개입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질문, 개입 질문, GPS 퀘스천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고객과 첫 만남 어떻게 시작하는가? 고객과 첫 만남에서 중요한 것은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목적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고객의 발등에 불을 떨어뜨리는 개입 질문을 던지는 것에 대해 고객의 동의를 얻는 것입니다. 칭찬이나 공동의 관심사, 취미, 날씨 등과 관련된 이야기도 대화를 나누는 목적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해야 합니다. 목적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가운데 해야 합니다. 상대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은 곧 마음을 열고 대화에 집중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로그인해야 합니다. 로그인은 개입 질문을 통해 잠재되어 있는 고객은 이의를 밖으로 끌어내고 우리에게 몰입하도록 만드는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제품 PT를 시작하기 위해 하는 것이죠. 로그인을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들어가기가 쉬워집니다. 따라서 효율적으로 로그인이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개입 질문을 해도 좋다는 동의를 사전에 확실하게 받아 놓은 것을 말하죠. 이처럼 미리 동의를 받지 않고 개입 질문을 던지면 고객은 지루함을 느낄 수 있고 취조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멘트 흐름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면 고객이 최대한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 스스로가 여러분이 취급하는 제품을 필요로 하는가, 고객 스스로가 여러분이 취급하는 제품을 필요로 하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얘기만 무작정 하염없이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적절한 질문을 통해 고객 스스로 제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입 질문입니다. 효율적으로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를 들어가기가 쉬워진다. 따라서 효율적 로그인이란 그 다음에 이어지는 개입 질문을 해도 좋다는 동의를 사전에 확실하게 받아놓은 것. 이처럼 미리 동의를 받지 않고 개입 질문을 던지면 고객은 지루함을 느낄 수 있고 취조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멘트 흐름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면 고객이 최대한 여러분에게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스스로가 지급하는 제품을 필요로 하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신의 얘기만 무작정 하염없이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적절한 질문을 통해 서비스 제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입 질문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개입 질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입 질문이란 무엇인가? 개입 질문은 여러분이 취급하고 있는 제품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 고객이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이 큰 문제라는 것을 깨닫도록 유도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제품을 구매하면 자신이 지닌 문제점들이 쉽게 해결되고
쉽게 해결이 되고 그로 인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깊이 느낄 수 있도록 돕는 질문이죠. 이 개입 질문을 통해서 고객의 마음속에 숨어있던 구매 욕구가 슬슬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은 거절 예방을 위한 첫걸음으로 내딛는 겁니다. 개입 질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를 다시 쪼개면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입 질문의 종류, 개입 질문의 문제. 개입 질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 다시 쪼개면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를 다시 쪼개면 6가지로. 개입 질문의 종류. 이해하기 쉬운 질문으로 그리스핑 퀘스천, 문제 상황을 파악하는 상황 파악, 질문, 배경, 사실 등을 대해 묻는 질문을 통해 어떤 부분에 문제를 끄집어내면 될지 체크하고 문제점을 밝힐 수 있는 실마리, 단서를 찾는다. 단, 고객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는 미리 조사해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자, 이제 프레들링, 퀘스천, 문제, 질문, 그래핑, 파악된 삶, 이렇게 되구나. 프라빌린, 퀘스천, 문제, 질문, 그래핑, 파악된 상황을 통해 문제점을 캐내고 지적하는 문제 파악, 질문, 즉 불편, 애로사항, 문제, 어려움, 불만 등에 대해 물어 고객의 잠재 니즈가 숨어있는 필요, 니즈가 무엇인지 밝혀내는 질문이다. 이 질문을 통해 고객의 문제점에 대해 언급하도록 함으로써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emphasize, 파악된 문제를 더욱 크게 강조하고 확장시키는 문제 강조. 이 질문을 통해 문제점 마치 악영향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게 한다. 부정적인 결과, 영향 등에 대해 물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구매를 정당화시킨다. 문제점이 미치는 영향에 확장하고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문제를 다른 잠재적 문제와 연결시킨다. 솔루션, 퀘스천, 그래핑, 문제 해결책에 대한 니즈, 원하는 형태 등을 파악하는 해결 파악, 솔루션, 질문. 이 질문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지, 원하는 형태가 해결책이 무엇인지 등을 체크한다. emphasize, 해결책이 제공되었을 때 얼마나 쉽게 문제점이 사라지고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는지 느끼게 하는 해결 강조, 질문들을 통해 해결책들이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고객의 입에서 해결책이 좋다는 말이 나오게 한다. 이는 구매를 제한하는 단서가 된다. 가치 결정 시도. 해결책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으면 제품 구매 결정권자는 누구이며 구매를 시도할 볼 생각이 있는지 등에 대해 미리 묻고
체크하는 질문. 거절 예방 체크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이 질문들을 통해 해결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쉽게 하고 고객으로부터 제품 구매 결정권자가 본인이 맞다는 확답과 괜찮으면 사용해 볼 생각이 있다는 답변을 이끌어낸다. 여러분이 할 일은 이 6가지 개입 질문을 통해 고객에게 크게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하고 제품 필요성을 부각시켜서 현재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제품이 꼭 필요한 고객인 것 같아도 대부분 사람들은 그에 대해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제품 괜찮다고 어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불만은 함께 새로운 제품에 대한 니즈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들은 더욱 크게 와닿기 시작하면 제품 구매를 고민해 보게 됩니다. 두 번째나 세 번째처럼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고객이 불만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단계라면 아직까지 잠재고객의 니즈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매를 권유하면 거절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 상태는 계속 개입 질문을 던져 고객이 필요로 욕구에 대한 언급이 나왔을 때 제품 PT를 시작해서 당장 바꿔야겠다는 단계, 즉 네 번째인 현재 니즈 상태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고객들은 대부분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무난히 하게 여기고 있어 변할 의지가 거의 없거나 약간의 불만이 있을 뿐 새로 제품을 구매할 생각까지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즉 니즈 없음 혹은 잠재 니즈 상태의 고객들이죠. 여러분을 만나자마자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나설 정도 사람들, 즉 현재 니즈 상태의 고객들이라면 여러분과 상담하기 전에 벌써 제품을 구매하고 또 남을 테니까요. 괜찮네. 약간 불만족스럽고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당장 바꾸도록 해야겠어. 따라서 성공적인 제품 PT를 하기 위해서는 수면 아래에 잠자는 고객의 구매 욕구를 니즈를 활활 불태워서 수면 위로 두둥실 떠오르게 만드는, 다시 말해 잠재 니즈를 현재 니즈로 바꿔주는 개입 질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잠재 니즈가 현재 니즈로 수면 아래에 잠자고 고객의 구매 욕구 니즈를 활활 태워서 수면 위로 두둥실 떠오르게 만드는, 다시 말해서 잠재 니즈를 현재 니즈로 바꿔주는 개입 질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러한 개입 질문을 통해 제품에 대한 설명 들을 준비가 된 사람에게 제품 설명을 해야 들을 준비, 제품 설명을 들을 준비가 된 사람들에게 제품 설명을 해야 효과가 있다.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겠지만 좀 참았다가 고객의 니즈가 충분히 끌어올랐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배가 고프더라도 뜸을 들여서 충분히 익혀야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법이니까요. 충분히 익혀야 개입 질문은 허술하게 하고 넘어가면 제품 PT가 아무리 큰 사에 잘해도 거절이 쏟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거절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사실을 명심하고 먼저 뿌리를 튼튼히 내리는데 집중. 그래야 건실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생각해 보게 하고 여러분이 할 일은 6가지 개입 질문을 통해 고객들이 크게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하고 제품을 부각시켜서 현재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제품이 꼭 필요한 고객인 것 같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괜찮다고 여기다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불만과 함께 새로운 제품에 대한 니즈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문제들을 더욱 크게 와닿기 시작하면 제품 구매를 고민하게 됩니다. 두 번째나 세 번째처럼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 고객이 불만이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단계라면 아직까지는 잠재 니즈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구매를 권유하면 거절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개입 질문을 던져 고객으로부터 필요한 욕구에 대한 언급이 나왔을 때 제품 PT를 시작해서 당장 바뀌겠다는 단계, 즉 네 번째 현재 니즈 상태로 이끌어야 합니다. 당장 바꾸도록 해야겠어. 그 다음에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약간 불만족스럽군. 괜찮네로 이렇게 바꿔지는 거죠. 자,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무난하게 여기고 있어 변할 의지가 없거나 약간의 불만이 있을 뿐 새로운 제품 구매할 생각까지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즉 니즈 없는 혹은 잠재 니즈 상태의 고객들이죠. 여러분을 만나자마자 제품을 구매하겠다고 나설 정도의 사람들, 즉 현재 니즈 상태의 고객들이라면 여러분과 상담하기 전에 벌써 제품을 구매하고도 남았을 테니까요. 따라서 그럼 이제부터 차근차근 사례를 통해서 개입 질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황 파악을 질문을 할 때는 최소한의 질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쓸데없이 길게 하는 경우 지루해질 수 있고 집중력이 떨어져 후반 PT를 효율적으로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물론 상황 파악 질문을 아예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또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해도 곧바로 문제점을 이야기하면서 문제 파악, 문제 강조, 질문을 던지며 상대방에게 불짝이 여길 수 있고 대화의 흐름이 끊길 수가 있습니다. 알기 쉽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분리해서 버리지 않아도 되는 음식물 처리기를 판매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은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리는 것이
번거롭고 귀찮게 생각이 되고 주부님들을 만났습니다. 이때 질문을 해도 좋다는 동의를 구하고 나서 던진 첫 질문이 혹시 음식물 때문에 집안 기분 나쁜 냄새가 배어 있거나 벌레가 생기지 않으셨나요? 라면 어느 주부님이 반색을 하며 맞다고 하겠습니까? 누군가가 소개할 주부님이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골치 아파하는 것을 알고 갔다고 하더라도 이왕 하는 말이라면 부드럽게 돌려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가족이 몇 분 정도 되세요? 상황 파악. 아들 하나, 딸 둘이, 남편까지 5이에요. 집에서 식사는 자주 하시는 편이세요? 상황 파악. 네, 아침과 저녁은 대부분 집에서 해결하는 편이에요. 그러면 장도 자주 보러 다니시고 음식도 많이 해 드시겠네요. 상황 파악. 네, 그런 편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오시겠네요. 상황 파악.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이런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해서 내다 버리는 것이 귀찮지 않으셨어요? 문제 파악. 음식물 쓰레기가 싱크대 한쪽에 모아놓으면 냄새가 나지 않던가요? 문제 파악. 혹시 모아두었던 음식물 쓰레기에서 구더기가 나온 적이 없으셨나요? 문제 파악. 이렇듯 상황 파악 질문을 문제점을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이어서 자연스럽게 문제 파악 질문을 던지면 소비자들이 심리적 저항을 막을 수 있습니다. 즉 소비자 여러분이 질문에 거부감 느끼지 않게 되는 거죠. 문제점 발굴해서 강조하고 확장하라. 상황 파악 질문의 문제점을 밝힐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으면 이런 문제점 발굴해서 강조하고 확장하고 나갈 차례입니다. 처음부터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결례가 된다거나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상황 파악 질문을 함께 던지십니다. 문제 파악 질문을 던지며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고개를 불만을 덜하게 됩니다. 이때 문제 강조 질문을 던지면 대화를 진행하다 보면서 서서히 고객이 잠재인 니즈 상태에서 현재 니즈 상태로 변하게 되죠. 문제점들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문제 때문에 생기는 손실, 정확한 수치도와 닿도록 떠오르게 하기 위해 현재 부정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시키기, 그 문제 때문에 생겨나는 다른 문제점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등 다음은 문제 강조 질문으로 자주 쓰이는 표현들. 문제 강조 질문으로 뭐 문제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다른 문제를 일으키시나요? 무엇으로 인해 생기는 손실이 수치 환산하면 정확하게 얼마나 됩니까? 이제 제가 보여드리는 표 안의 내용을 읽으시고 여러분이 이해해서 영업인이라는 가정하에 문제 강조 질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잠재 고객 홍길동은 사업가이다. 홍길동은 현재 10년간 인쇄공장과 기획을 함께하는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지관 거래처들을 위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에게 최근 한 가지 고민이 생겼다. 호황일 때 잘나가던 매출이 어느새 반 이상 꺾여버리고 불경기에 도저히 호전을 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직원들의 사기는 떨어져 있다. 특히 영업부서의 직원들은 슬럼프에
허덕이며 일부는 벌써 퇴직을 한 상태이다. 연매출 50억 이상 도움을 주던 절친한 거래처는 수출 감소로 인해 발주량이 10분의 1로 줄어버리고 다른 국지간 거래처들은 가격 경쟁력이 있는 저렴한 곳으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다. 지인을 통해서 영업하는 것도 한계에 부딪혔다. 지인을 통해서 영업하는 것도 한계에 부딪혔다. 솔직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영업사원들도 아는 거래처에 들이미는 것도 상당히 부담스러워한다. 품질이 좋고 인쇄와 기획 등에 관한 모든 업무를 한 회사에서 신속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기는 한데 좀처럼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 제대로 된 고객을 발굴해서 우리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목표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기존의 영업 방식은 확실히 비효율적이고 문제가 있다. 고치긴 해야 한다. 회사 상황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그런 비효율적인 방법으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점을 강조해 보세요. 꼭 2단계에 걸쳐서 필요 없습니다. 1단계에서 끝낼 수도 있고요. 3, 4단계에서 문제점을 강조해 나갈 수도 있습니다. 중간중간 수치를 명확하게 끄집어내는 질문을 던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찾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영업 방식이죠. 영업 비효율적이라는 것. 퇴사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등이죠. 이러한 문제점들을 더욱 강조시키는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만들어 보십시오. 직원이 한 명 퇴사할 때마다 발생되는 비용은 정확히 얼마인가? 직원이 한 명 퇴사할 때마다 발생되는 비용은 얼마인가? 신규 인력이 들어오면 퇴사한 직원만큼 성장시킬 때까지 얼마의 기간, 원래대로 하면 그 기간 동안에 기존 직원을 통해 볼 수 있었던 회사 수익은 얼마입니까? 신규 인력을 제대로 성장시켜 가기 위해 드는 교육비용 얼마입니까? 그중에서 도중에 그만두는 직원이 있을 텐데 그 숫자가 확률을 보면 얼마? 그러면 변수들이 회사에 정한 목표에 좋지 않는 영향을 주기도 하는가요? 경기가 나쁜 몇몇 직원들이 퇴사해 분위기가 어수선할 텐데 그것이 영업사원들을 위축시키지는 않습니까? 현재 하고 있는 개척 영업 방식은 무작정 방문하거나 전화 거는 것일 텐데 이것이 영업사원들을 살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로 인해 개척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신규 매출이 점점 줄어드는 우려는 없는지요? 이 상태가 지속되면 영업 효율은 물론 조직 관리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이를 만회하는 영업 전략이 있으신가요? 문제점을 확실히 인지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만 그에 대하여 해결책이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가요?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회사에 어떤 문제점을 일으킬 것 같습니까? 이 질문들은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 얼마나 되는 그 수치를 정확하게 따져보고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면서 연계된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죠. 이렇듯 문제 강조 질문을 던지는 목적은 고객들이 대답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실은 그냥 지나치면서
안 될 문제였다는 것을 알게 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에 관심을 갖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해결책의 필요성, 욕구 등을 확인하라. 해결책의 필요성, 욕구 등을 확인하라. 이 문제를 강조하고 연기해서 사용하는 해결파악 질문은 고객이 관심을 갖게 된 해결책에 대해서 니즈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질문. 지금 우리 고객님 상황을 좋게 만드는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사장님께서 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지요? 그 문제점을 사라지게 하는 것이 사장님의 원하시는 게 맞습니까? 이러한 해결 파악 질문을 통해 해결책에 니즈가 있음을 확인했다면 어느 것이 곧바로 해결책을 강조하고 확장하는 직업을 해야 합니다. 해결 강조 질문. 관심이 많이 보이고 있는 해결책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얼마나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지 투입 비용에 비해 얻게 되는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해결책으로 얻게 되는 이득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등등 생각하는 질문을 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문제점. 깔끔하게 해결되는 어떤 점이 가장 훌륭할까요? 방금 말씀하신 에 대해 어떤 이득이 있겠습니까? 해결된 덕분에 확보된 예금이 문제를 일으켜서 안 되고, 자, 그러한 문제점들이 해결되면 수치상 얼마 이익이 생길까요? 해결 강조 질문을 잘 활용하면 해결 강조 질문을 잘 활용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고객의 마음을 자극할 수 있는 멘트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해결 파악 질문을 이미 했다는 가정하에 문제 강조 질문의 예를 들어 홍길동을 대상으로 해결 강조 질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영업사원들의 의욕을 불태울 수 있다면 실적에도 도움이 되시겠습니까? 열정도 열정이지만 영업 성공을 확률을 지금보다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영업사원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제대로 된 상담을 하루 한 번 하기도 힘든 실정인데 상담을 절대량 늘리면 영업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하루 3방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면 수익이 몇 %나 올라갈까요? 우리가 먼저 연락하고 방문할 것이 없이 고객들이 먼저 알아서 찾아준다면 구체적으로 영업비용이 얼마나 감소하고 매출은 어느 정도 향상될 것 같습니까? 직원들이 이직이나 퇴직을 하지 않고 영업 매출이 올라간다면 다시 회사를 키우실 수 있겠네요. 이러한 일들이 반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올해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제대로 기초를 닦아 놓으시면 목표로 한 기간 내에 상장도 가능하시겠네요. 그 이후에 얻어지는 여러가지 보상으로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제대로 개척 방법을 회사에 보고하는 것으로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해결 강조 질문들을 문제점으로 해결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수치를 정확하게 알게 하거나 낙관적인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거나 궁극적 결과를 연계된 또 다른 좋은 점들을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렇듯 해결 강조 질문을 던지는 목적은 해결책을 얻는 데 드는 비용이 해결책의 가치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는 것을 고객이 스스로 깨닫게 하고 구매 욕구가 끌어오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대본은 앞에서 든 예를 풀어 쓴 것입니다. 대본은
해결 파악 질문까지 마친 호적인 상태라고 전제하에 세일즈맨이 고객의 구매 의사를 키워내는 해결 강조 질문을 던지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세일즈맨, 말씀을 들어보니 개척을 잘할 수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실제로 개척 매출이 점점 오른다면 회사에 득이 될까요? 고객, 현재로서는 개척 매출이 크진 않은데 잠재 고객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세일즈맨, 자, 그렇다면 초보 영업인들도 성공을 거두었던 사례들이 있는데 보시겠습니까?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사장님이 직원들의 개척 매출이 2배로 오른다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회사 수익을 올리는 요소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재는 기존 거래 관리가 큽니다. 개척 매출이 꾸준히 일어난다고 하면 도움이 되기는 될 것 같습니다. 세일즈맨, 꾸준히 개척을 해서 쌓인 매출 또한 기존 거래처 관리하듯 잘 하셔서 계속 오더를 따온다면 장기적으로 얼마나 이득이 되겠습니까? 고객, 확실히 그렇게만 된다면 경기 영향을 크게 타지 않고 안정적인 회사 운영이 가능하겠군요. 세일즈맨, 그러니까 큰 리스크 없이 회사 수익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까? 고객,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효과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세일즈맨, 그러면 그러한 방법이 시도할 가치가 있는 겁니까? 고객, 당장 뭐라고 말씀드리긴 없지만 충분히 가치는 있을 것입니다. 세일즈맨, 개척 매출이 꾸준히 오르면 득이 되는 다른 점으로 무엇이 있습니까? 고객, 아무래도 영업조직에 지출이 되는 비용이 일정한데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동안 미뤄왔던 제품 연구개발, 투자할 여력도 생길 것 같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매출로 인해 투자자를 확보하기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 사업에 매우 도움이 되겠군요. 세일즈맨, 개척 매출이 꾸준히 오르면 득이 되는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꾸준히 오르면 득이 되는 다른 점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개척 매출이 꾸준히 오르면 득이 되는 다른 점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영업조직에 지출되는 비용은 일정한데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동안 미뤄왔던 제품 연구, 개발에 투자할 여력도 생길 것 같고 무엇보다 안정적인 매출로 인해 투자를 확보하기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해결 강조 질문으로 통해 가치를 충분히 유지시키고 고객 스스로 납득할 만한 시간과 단서들을 충분히 주면 거절이 예방되며 곧이어 진행할 제품인 PT의 수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거절 예방을 위해 확인해야 할 몇 가지. 해결 강조 질문까지 마쳤다면 제품 PT를 시작하기 전에 거절 예방을 위해 몇 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해결책에 대한 고객의 욕구가 매우 강렬해진 단계이고 제품 PT에 대한 기대감으로 조바심이 있는 상태이므로
이때 놓치지 말고 가격대가 얼마나 될 거라 예상하는지, 결정권자는 누구인지, 정말 마음에 든다면 오늘 당장 사용해 볼 생각이 있는지 등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신이 했던 말은 금세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치, 결정, 시도 세 가지 포인트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제품 PT에 들어간다면 거절 예방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히 가치를 확인할 때 개입 질문을 제대로 진행했다면 고객들은 일반적으로 제품의 실제 가격보다 높게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를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고객이 생각하는 가격대가 제품의 실제 가격보다 낮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너스레를 떨면서 가격 예상치를 높인 후 동의를 받고 나서 제품 PT를 진행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30만원대의 제품을 10만원대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에이 참 고객님도 솔직히 이 정도 제품이면 50만원은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대한 동의를 받아내고 제품의 PT를 진행하십시오. 가치에 대해서 읽어봤습니다. 가치, 제작법, 본격적인 멘트에 들어가기 전 해결책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으로 수량화시켜 말하게끔 유도한다. 예시, 정말 그런 게 있다면 솔직히 가격이 어느 정도 들까요? 정말로 말처럼 그렇게 된다고만 하면 말이죠. 결정, 제작법, 멘트를 듣기에 앞서 상대방이 결정하는 것임을 미리 확인한다. 예시, 사장님, 정말 그렇다고 하면 혹시 마음에 들어 구매하실 때 이런 것을 갖고 누구한테 의논해야 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도, 본격적으로 멘트를 진행하기 전 정말 마음에 들고 좋다고 한다면 선택에 볼 생각이 있다는 의견을 표출하게 한다. 예시, 솔직히 그렇게만 한다면 당장이라도 한번 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렇다면요.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171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